오늘은 컴컴한 밤이네요. 주행을 잘 하고, 아이고, 이때 사고가 나는. 맞네요. 이때 사고가 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옆차가 차선 변경을 했고요. 천천히 이렇게 영상 보는 상황에서는 앞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두 분 어떻게 써주실지 궁금합니다. 화이트보드에 써주시고요. 굉장히 저는 조금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데 네. 자, 두 분 과연 어떻게 써주셨을지 일단 권 변호사님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블랙박스 측 대 상대방 측 블랙박스 10 상대방 90이다. 과실 비율을 이렇게 써주셨고요. 김 변호사님 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과실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자, 이제 두 분 이렇게 써주신 이유를 한 분씩 들어봐야 하겠는데 권 변호사님부터 쓸게요. 네. 어쨌든 비슷하지만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네. 왜 이렇게 써주셨을까요? 일단 화면을 저도 여러 차례 봐야만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 주행하던 차선이 이제 처음에는 뭐 2차선으로 보였지만 이렇게 3차선 늘어나면서 3차선이 됩니다. 네. 근데 3차선이 됐을 때 우합류 도로처럼 보이는 두 대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면서 이제 주행을 가는데요. 네. 이 두 대의 차량 중에 앞에 차량은 문제 없이 그대로 4차선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랙박스 지금 바로 옆에 차량이나 있는 차량이요? 예, 앞전 예. 저 승합차는 앞으로 먼저 잘 빠지고 있는데 예. 이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 보이고 지금 우측에 문제된 상대 차량도 속도가 상당히 느린 상태에서 깜빡이를 계속해서 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합류하려는 차선은 그 진행하고 있는 이미 기존의 차선에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해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선순입니다. 그러니까 네. 블랙박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차선, 4차선의 그 차선의 위치를 봤을 때는 아직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후순위였기 때문에 후순위 차량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10%의 과실을 고민 끝에 잡았냐면 네. 이 차선의 블랙박스 화면이 4차선과 3차선의 그 바닥 표시가 좀 애매하고 선이 좀 예, 좀 지워져 흐릿하더라고요. 네. 보였고 사실 이 차량과 상대방 모두가 굉장히 서행하면서 서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차선의 상황이 좀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면 맞아요. 블랙박스 차량도 조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10%를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법상으로 따르면 직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블랙박스 차량이 우선인데 네. 뭔가 서로 주저하는 네. 눈치를 보는 모습이 있어서 네.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해서 10%를 주셨다고 했는데 김 변호사님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주셨을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아예 100대 빵 이렇게 예, 주셨잖아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차량과 상대 차량의 과실을 보기 전에 네. 먼저 과실이 거의 저는 100이라고 본 상대 차량의 네. 과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블랙박스 화면을 아까 보시면 예. 블랙박스 화면에서는 블랙박스 과속하지 않고 제한 속도 내로 네. 준수해서 속도도 잘 주행 지키고.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차량도 천천히 달렸기 맞아요. 때문에 예. 둘 다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이제 야간에 우측에서 4차선으로 합류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넣어 진입했다가 네. 블랙박스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측 깜빡이를 유지하면서 무리하게 3차선으로 진입해 좀 각도가 들어왔습니다. 좀 이렇게 좀 많이 예. 꺾여요. 예. 차량은 상대 차량의 진입 행위를 인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서 충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상대 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넣고 4차선으로 합류하면서 들어올 때 네. 3차선 바로 뒤 블랙박스 차량이 진행해 왔는데요. 예. 여기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 블랙박스 차량이 아.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좌측 깜빡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했다는 게 과실이 굉장히 큽니다. 좀 무리하게 예, 끼어들었다. 경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미 신호를 알렸는데 내가 먼저 가겠다는 예. 뜻인데. 예. 우선 통행권 양보 안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상대 차량이 3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시점, 변경하려는 시점에서 상대 차량과 이 블랙박스 간 차량 간격이 매우 짧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적 무시하고 들어가고 충돌 사고가 야기됐는데 네.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변경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상대 차량은 네. 이 19조 3항을 위반해 가지고 네. 블랙박스 차량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주는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해서 이 사건 사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 차량은 차선 변경 방법에서도 과실을 위반했습니다. 아, 그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예.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네. 좌측 깜빡이 넣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상대 차량은 좌측 도로로 합류하면서 깜빡이를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3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깜빡이를 껐다 다시 켜는 모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안 껐다 켜질 않는데 네. 여기서는 문제가 차선 변경 지점과 30m 이상이 남았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너무 짧았나 예, 보네요. 30m 차선을 변경하는 시점에서는 짧았기 때문에 네. 다시 켜더라도 30m에 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것보입니다 맞아요. 이러한 점에서도 경미하지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0으로 블랙박스 차량을 잡았느냐? 이제 0으로 잡은 이유는 우선 통행권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우선 통행권이 블랙박스 차량에 명백히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예. 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면 이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될 결과까지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우선 통행권이 도출됩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 우선 통행권을 가진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가 대기할 것으로 신뢰하여 상대방이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방어 조치를 강구할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박스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다면 상대 차량이 설사 위반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블랙박스와 차량과 상대 차량의 저 화면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10번 이상 봤는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우선 통행권 왜 있다고 봤느냐. 이 차량이 저쪽 그 차량을 발견하는 시점에 이래서 가로등과 네. 차량 불빛이 굉장히 환하게 비쳤습니다. 아. 그리고 차선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로등 불빛이 더 번쩍이듯이 비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등과 차량 불빛 때문에 충돌 시점에 3차선 우측선이 지워진 것처럼 잘 안 보이는 듯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3차선 우측 사선이 명확히 그려졌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살짝 있었는데 좀 지워져 그게 있었죠. 가로등 불빛 그 뒤에 차량이 그 뒤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불빛이 지나가니까 차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걸로 저는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한 전제에 블랙박스 차량이 3차선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 차량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예견하여 사전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 차량이 3차선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시점에서 상대 차량과 블랙박스 차량 간 간격은 매우 짧았고 네, 네. 그리고 차선 변경 후에도 깜빡이를 켜는 걸 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예 없다. 그리고 예. 상대 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넣고 4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깜빡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3차선 차선 변경 유지했기 때문에 네. 이제 블랙박스 차량은 변경 가능 유지 예견할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 우선 통행권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무리하고 위법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네. 상대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고 네. 사실상 전적인 과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0대 100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두 분 뭐 결론은 비슷한데 일단 약간의 비율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이 영상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신 거니까 실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함께 보고 판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